오늘은 끌 사용법, 끌 종류, 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끌의 종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그런 이제 밀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격끌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자, 이제 타격끌은 말 그대로 요게 이제 이렇게 이제 타격을 해서 끌질을 하는 이런 거 이제 타격끌이라 그러고, 밀끌은 힘에 의해서, 사람 손의 힘에 의해서 끌질을 하는 걸 밀끌이라고 합니다. 이제 밀끌과 타격끌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두께가 일단 많이 차이가 납니다. 타격끌은 이제 두꺼워야 되겠죠. 두꺼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 날의 각도, 그 날의 각이, 타격끌은 상당히 고각, 밀끌은 저각. 밀끌은 예리하게 깎아내야 되니까 저각을 사용을 해서 이제 칼을 가는 거고, 날을 가는 거고, 타격끌은 고각. 고각이라는 건 이 날이 각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타격을 했을 때 날의 손상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각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저각, 요 이제 타격끌 같은 경우에 뒤에 이렇게 이제 나무도 물론 재질도 좋아야 돼요. 링을 달아서 더 이상 이제 뭐 파이지 않게. 저는 이게 쇠망치를 써가지고, 쇠망치 쓰시면 안 돼요. 고무망치나 나무망치 써야 되는데 빨리빨리 하려고 이제 쇠망치 쓰는데,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일반 잡다하게 쓰는 막끌, 이런 건 뭐 끌의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틈새 벌어진 거 벌어지고, 심지어는 저는 이제 못대가리 자를 때도 이걸로 자릅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뭐 그게 이제 나무를 가공하는데 전혀 손색은 없어요. 잘 가르시면. 잘 갈았냐 못 갈았냐의 차이에서 이제 끌의 차이가 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끌을 구비하실 때, 이거 이제 그 초보 목공 분들이 이제 그 SNS 상에서 이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몇 미리가 필요한가. 근데 끌이라는 거는 그 자기가 그 작업하는 영역, 예를 들어서 뭐 끼워 맞춤 장부를 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끌이 작아도 돼요. 하지만 뭐 커다란 구멍을 내기 위한 작업을 주로 많이 한다 그러면 날이 넓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 작업량, 작업 빈도에 따라서 끌을 갖다가 사이즈는 구비를 하시면 돼요. 남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남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쓰는 끌, 그게 제일 좋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끌을 뭐 이걸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돈이 많으면은 뭐 여기 이제 2mm부터 한 40mm까지 수십 개 쫙 갖춰 놓으면은 웬만한 큰 장비 가격대요. 끌도 이거 상당히 비쌉니다. 독일산인데 저번에. 끌을 필요 용도에 따라서 한 2개 내지 3개만 있으면 저는 적합하다고 봐요. 물론 취목 기준입니다. 취미를 목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2개 내지 3개, 4mm 약 한 12mm 정도, 그 다음에 한 16mm, 18mm나 요 정도, 한 3개 정도를 갖추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3개인데 3개 중에서 밀끌 3개, 타격끌 3개를 갖추냐? 그건 아니고 한 가지만 꼭 갖춰야 되겠다 그럴 때는 타격끌을 갖추세요. 타격끌은 밀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밀끌은 타격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 타격하시면은 물론 뭐 소프트 우드 가벼운 거는 살살살살 나가지만 이런 하드 우드를 쓰면은 날이 금방 뭉개지고 안 되니까 양수 겹장으로 다 이제 겸용으로 쓰실 거면은 이제 타격끌을 한 종류만 한 3개, 2개 내지 3개 구비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요 끌을 이용한 이제 가공법, 끌 사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제가 좋아하는 구독과 좋아요, 요즘 먹고 산다 그랬죠? 예, 나가실 때 잊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숫돌에서 물 먹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어느 정도 겨워 먹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숫돌을 숫돌의 평을 맞춰줘야 돼요. 숫돌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날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숫돌 면과 면이 일치되게. 이 전방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날을 갈 때 이 날의 뒷날을 잘 갈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뒷날을 가시는데, 뒷날을 갈 때의 파지법은 이렇게, 이게 지금 카메라 각도가 너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뒷날은 많이 가를 필요 없어요. 조금씩 갈아 나갑니다. 나중에 한 번 갈면은 이거 다 다를 때까지는 안 가르쳐요. 뒷날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만큼만 갈겠습니다. 저는 요만큼 갈고, 여기를 이제 평을 잡는 작업이에요. 이게 뒷날. 잘 안 보이네. 자, 이런 형태. 지금 파지법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요 앞면이 여기가 이제 거울같이 반짝반짝하죠. 이렇게 되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날을, 자, 800번부터 또 갈겠습니다. 자, 앞날을 가실 때도 역시 이제 이 파지법이 중요해요.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가는 파지법은 다 달라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습관화된 분들은 이제 자기 방식대로 가시는데,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앞날을 요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른손은 이렇게, 왼손은 여기다 이제 2개를 잡아주는데, 요건 지금 날이 좁은 거니까 아래 위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요걸 싹 올리다 보면 딸까닥 걸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이제 요 각도. 왔다 갔다 밀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한 30에서 50번 정도 이렇게 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카메라가, 자, 이게 잘 비치질 않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가른 면 반대 방향, 이렇게 만지면 까칠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요걸 이제 버라 그러는데, 버가 살짝 넘어왔을 때 요거는 이제 다 갈린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버를 없애주는 역할을, 평 잡듯이 이렇게 눌러서 한번 싹 눌러주면은 이제 버가 싹 없어집니다. 요랬을 때 이제 1000방, 800방이었으니까 1000방, 2000방 마무리. 근데 2000방은 힘을 더 덜 주셔야 돼요. 아까보다 800방, 1000방보다 덜 주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아까 이제 버가 넘어오면은 이제 다 갈린 거라 그랬는데, 요 지금 2000방에서는 버가 넘어와도 아까 800방이나 1000방에서 갈았을 때 같이 거친 느낌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살짝 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촉감으로 느끼셔야 돼요. 이렇게 느끼면은 버가 살짝 넘어온 걸 느껴져요. 이렇게 살짝 넘어온 게 느껴지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뒷날 정리, 그 버 정리, 이렇게.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 다 갈린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타격글도 마찬가지로, 타격글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이 고각이에요. 각이 아주 높아요. 높으니까
이 각도를 마찬가지로 유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뒷날 갈아주고요. 저는 뭐 이 뒷날을 늘 쓰던 거라 뒷날이 잘 갈려져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지. 오른손 역할이 잘못되면 이게 갈 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갈려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가 배가 살짝 나옵니다. 이렇게 글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갈아도 잘 안 갈려요. 들지도 않고. 안 갈리니까 당연히 안 들죠.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어찌냐게 저는 이제 오늘 날을 쓰려고 다 갈아 놓은 거예요. 미리 갈아 놨더니 금방 이제 날이 썩어 버리거든요. 이제 버가 금방 넘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방법만 일러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버가 살짝 뒤로 이제 만져보면은 까칠까칠 버가 넘어왔다 생각하면은 이제 숫돌을 2000번 교체. 자, 마무리. 그 다음에 숫돌은 최소한 800방, 1000방, 2000방은 넘어가야 된다. 날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걸로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이렇게 이제 요 상감을 여기다 여기 이제 상감의 부재가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여기다 이렇게 심을 건데, 여기를 이제 마킹을 해야 돼요. 마킹을 해야 되는데, 마킹하는 방법이 이제 특히 끌질할 때는 좀 까다로워요. 그냥 연필로 대충 해갖고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이제 물론 연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거, 마킹 나이프라 그러는데, 마킹 나이프로 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연필로 하는 방법과 마킹 나이프를 이용해서 칼금을 긋는 법, 요거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마킹 나이프는 잡는 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 손가락으로 다 칼을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감싸주고 칼금을 내는 데는 각도가 생명입니다. 이게 각이 틀어지면 안 돼요. 틀어지면 나중에 홈을 냈을 때 홈의 사이즈가 많이 달라져요. 요거 뭐 0.1mm만 차이가 나도 요거 심었을 때 표시가 확 나버리니까 정확한 금을 긋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킹 나이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면은 날을 갈린 부분이 있고 한쪽 면은 빤빤한 부분이 있어요. 요 빤빤한 부분이 항상 안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갖고 요걸 다 이렇게 눌러주고, 요 칼의 각도가 뒤틀어지지 않게 요걸 다 잘 잡아줘야 됩니다. 잘 잡아준 다음에, 그래서 금을 긋는데 한 번에 다 긋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몇 번에 나눠서 긋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이제 90도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 나무 결 문양으로 나갈 때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이 칼이 자꾸 이제 결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렵고, 요 칼 반대 방향으로 나갈 때는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때는 좀 뻑뻑해요. 뻑뻑하니까
이 나무 결만 끊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딱딱딱딱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끊어주시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자,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한 개로 칼금이 하나로 다 이제 딱 그려져 있는데, 요걸 이제 너무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움직이다 보면은 줄이 3개, 4개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심자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거 이제 주의하시고 이렇게 금을 내시고 나서 요 아래를 이제 따내는데, 요 따내는 방법은 뭐 끈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따내는 방법이 있고, 저는 이제 트리머를 이용해서 이제 일단 여 근처, 칼금 근처까지 따낸 다음에 그 다음에 끌로다 하는 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트리머로다 이제 속판을 이제 다 따낸 상태에서, 자, 이제 타격끈을 이용해서 이걸 끌지를 하고 타격을 하고, 이걸 이렇게 당기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당기면 안 돼요. 칼날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아까 칼금이 여기 이제 보이잖아요.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칼금에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이건. 왜냐면 나중에 이 칼금이 뒤로 밀리는 수가 생겨요, 너무 가까이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따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에 두껍게 따낸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 번에 따낸다 생각하시고. 자,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칼금까지는 다 나간 거예요. 지금 보일 때는 여기가 뭐 지저분해 보이지만 어쨌든 칼금까지는 완전히 다 나간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밀끌을 이용해서, 이 밀끌은 이 사용법이, 물론 이제 이것도 파지법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해서 직각을 이루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습관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서 요 뒤에가 직각이 될 수 있게 요 두 손가락이 직각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손 힘으로 누르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이게 이러니까 대고 턱이나 위에서 어깨에 힘으로 내려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깨 힘, 또는 뭐 이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턱으로 미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각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근데 이걸 갖다 손으로 다 이렇게 해서 누른다 그러면은 이게 각이 지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에서는 맞는데 밑에서는 튀어나오니까 나중에 두 번, 세 번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어깨 힘 내지는 턱 힘 더 누른다. 이렇게. 그리고 각도를 유지를 해주면 두 번 작업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손이 떨어지면 큰일 나. 이거 사고 빈도가 많은 게 이 끌이에요. 한 손으로 보고 한 손으로 두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어쨌든 끌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두 손 다. 이렇게 되면은 지가 아무리 가도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들여다보고 이러고 누르고 이러다 보가 칼이 빙그러져 나가서 특히 밀 때
손에서 떨어져. 여기 잡고 뭐 이러고 민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요 턱은 약간 턱을 나오게 만드셔야 돼요. 요거 지금 저는 지금 한 1mm 정도 나왔는데 요거보다 더 이상 나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대패로다 이제 밀어내야 되니까 너무 딱 맞춰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생각 외에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겨요. 자, 이거 이제 하나는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마킹 나이프를 이용해서 칼금을 내서 끌질을 했잖아요. 했지만 이번에는 그 연필 마킹 나이프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 연필로 마킹을 하고 끌질을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뭐 방법이라는 게 방법 차이는 없지만 이게 지금 연필선 같은 경우에는 요 마지막에 이제 끌질을 할 때 연필선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 연필선을 잡아 먹으면은 안 됩니다. 잡아 먹으면은 연필 두께가 저게 지금 뭐 샤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0.5mm죠. 0.5mm. 네, 0.5mm지만 0.5mm 간격이 떠버린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나무에서는 샤프를 쓰지를 못해요. 부러져서 쓰지를 못하는데 이제 저는 요 4H 두꺼운 거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요걸 다 마킹을 했을 때 요거에 같은 경우에 지금 1mm 이게 지금 1mm 짜리란 말이에요. 1mm니까 1mm면은 면적으로 따지면 대단한 면적이에요. 틈이 막 이만큼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뭐 보기 싫을 정도로 이제 틈새가 벌어진다는 건데,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연필선을 잘 유지를 하면서 연필선을 잡아먹지 않게 잘 유지를 하면서 끌질을 해야 됩니다. 연필선을 살려라. 아까 요거 마킹 나이프를 사용을 했을 때 칼금까지 먹어야 돼요. 칼금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칼금을 살려두면 안 되고 요건 연필선을 먹으면 안 되고 안 되죠. 요거는 연필선 분명히 잘 살려둬야 됩니다. 다. 저 연필금 너무 가까이 가시면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뒤로. 자, 여기가 약간 좀 틀어졌는데 뭐 이쪽은 어차피 물고 들어갈 거고요. 뭐 이 정도면 나중에 결과물은 잘 나옵니다.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끌 가는 법, 끌 종류 오늘 요것을 이제 마감을 하고요. 지금 오늘 한 작업에 이어서 이제 멋진 영상이 요거의 완성작이 다음 주에 보여질 겁니다. 구독 눌러놔 주시면은 다음 주에 저의 영상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